자, 초반부터 이야기를 좀 해주신 자 오늘의 뻐꾸기 주식 특강. 자, 아무래도 우리가 FOMC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내용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사실 주말에 가장 주목이 됐던 건 제가 오늘 뻐꾸기 주식 주제를 3월 FOMC와 징검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징검다리는 3월 FOMC 금리 결정 이전에 가장 주목이 되는 고용과 CPI가 사실 그 징검다리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증시는 주말에 고용 관련한 결과들이 쭉쭉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결과도 그렇게 됐고 우리는 고용이 좀 꺾일 거라고 실업률은 올라갈 것이고, 그죠? 그리고 임금 상승률 좀 떨어질 것이고 이런 전망을 계속해서 드려왔는데 그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증시는 빠졌죠. 왜? 실리콘밸리 은행 영향입니다. 그거는 앞서 정리를 좀 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또 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FOMC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만든 거는 고용 발표 이전에 제가 자료를 좀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 방송 통해서 고용과 CPI는 계속해서 하향할 것이다. 최근에 상당히 끈적거리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내려오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 이번 주에 파월이 언급한 내용인데요. 자,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 범위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당히 시장에서 반기지 않는 내용인 것이죠. 자,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 2%로 되돌릴 수 있을 만큼이라는. 자, 이번 주에는 상하원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좀 정리를 드리면 3월 8일 상원 연설이 있었습니다.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불규칙 것이다.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면 최종 금리 이전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3월에 당장 50bp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왔던 거고요. 네. 이 발표 이후에 50bp 인상 가능성이 급증을 했습니다.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3월 점도표도 굉장히 좀 주목이 됩니다. 이 점도표는 분기마다 3개월마다 나오죠. 그래서 이번 3월 점도표도 좀 상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상황에서 또 실리콘밸리 은행이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봐야 되겠고요. 자, 경제 지표가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이것을 두고 시장은 당장 50bp 인상 가능성을 열면서 빠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 보시게 되면 CPI 보면 50bp 인상이 하지만 3월 FOMC 전에 발표되는 2월 지표, 그러니까 고용과 그죠? CPI 다음 주에 발표되죠. 예. 고용과 CPI 발표를 보고 이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하원 연설에서는 왜냐하면 이 상원 연설에서 이 내용 발표 이후에 시장이 좀 요동치니까 조금 진정된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좀 두고 보자라는. 네. 파월의 발언 이후에 당장 3월 금리 전망이 급증을 했습니다. 80%, 그러니까 3월에 50bp 인상 가능성이 80%로 급증을 한 겁니다. 자, 이게 3월 8일 기준으로 80%, 지금 얼마까지 내려왔을까요? 지금은 40 이하로 해서 30% 후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고용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번 주에 발표된 주간 신규 수랍 청구 건수라든지 또 연속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고용 시장이 지금 냉각되고 좀 완화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이 80% 수준이 지금 빠졌다. 앞서 실리콘밸리 은행 얘기해드리면서 3월 50bp 인상 가능성은 좀 물 건너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드렸는데 아무튼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거 보시게 되면 파월 연설 이후에 미 국채 2년물이 5%를 넘어갔습니다. 예, 5%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5% 넘어가면서 굉장히 빠르게,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지금 4.75니까요. 근데 오늘 보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2년물이 4.59까지 떨어졌죠. 2년물이 4.59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봐드리고. 자, 미 국채 2년물하고 10년물 차이가 굉장히 벌어졌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돼서 그 역전된 그 차이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100bp 이상으로 좀 늘어났었는데 보시게 되면 요겁니다. 국채 일드 커브가 아주 그 깊이 역전이 됐다는 것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거 2007년도거든요. 2007년도, 2022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영 위에 있어야 정상인 것이고요. 지금은 거의 100bp 가까이, 그죠? 빠졌던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경기 침체를 굉장히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이 일드 커브하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하고 같이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보시게 되면 이거는 70년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 선이 있죠. 네. 그럼 아래로 내려갔다는 거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는 건데 그 역전돼서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는 건데요. 여기 예를 들어서 80년 이후에 가만히 보시게 되면 지금이 가장 가파르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하나, 이 회색 구간이 있죠. 그건 뭐냐면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국면에서 오히려 이 일드 커브는 또 빠르게 회복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경기 침체에 들어왔다라는 공식화되게 되면 연준이 기본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이거는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거니까 한편으로 보면 지금이 어찌 보면 바닥 구간이라는 얘기를 되돌려서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는 지금까지 이제 나타난 거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고용하고 CPI였습니다. 고용은 발표가 됐는데 그걸 결과를 가지고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비노원 고용 지난 1월에 51만 7천 건. 제가 우리 이 방송에서 일시적으로 굉장히 피크를 쳤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예상치는 넘었습니다. 31만 건 정도 나오면서. 그래서 2월에는 31만 건 정도.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실업률하고 임금 상승률인데 실업률은 예측치가 3.4였습니다. 근데 얼마 나왔습니까? 3.6으로 올라섰습니다. 이거는 반길 만한 재료고요. 당장의 미증시가 지난 주말에는 좀 안도감의 안도랠리를 보여줘 있어야 되는데 네. 돌발악재가 나왔던 것이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50bp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다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앞서 잠깐 초반에 좀 말씀을 드린 게 임금 상승률 지난 1월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지난 1월 달에 1월 랠리가 있었습니다. 1월 랠리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2월 1월에 발표한 건 12월 고용이겠죠. 네네. 자 12월에 보시게 되면 여기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12월에 발표된 11월 고용 임금 상승률은 0.6%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0.3으로 반토막이 딱 나면서 빠지면서 시장이 랠리가 나왔던 거죠. 왜냐하면 이 임금 상승률은 제가 한번 이렇게 좀 간단히 한번 좀 요약을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임금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임금발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연준의 이 긴축 강도를 높이는 이유 이건 뭐냐면 타이트한 노동시장 때문에 긴축 강도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타이트한 노동시장으로 유발되는 임금 상승이 이유입니다. 여기서 타이트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용주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구인을 해요. 일자리 이제 이제 일할 사람을 이제 구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더 높은 그러니까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적은 거죠. 일자리는 많고 그러니까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지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연준이 노리는 거는 뭐냐면 연준이 임금을 직접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노동시장을 둔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제어하려는 겁니다. 자,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임금 상승세, 자,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면 애써 긴축 강도를 높일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0.2로 더 예측치보다 아래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상당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 주말에 영향을 줬던 SBB 관련한 악재가 조금 완화된다면 이것들이 뒤에 반영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도 자,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구인 비중 자 이건 뭐냐면 이번 주에 졸트 이 구인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들이 다 뭐 고용 시장이 타이트한 걸 얘기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면 12월에는 1,123만 건이었고 1월에는 1,082만 건. 자, 요거는 2개월을 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달 후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월께 나오는 게 맞는 거고요. 이 12월 대비해서 사실은 구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구인 건수는 뭐냐면 고용주가 일자리를 내놓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구인 건수가 많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구직보다 구인이 많다는 거는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구인 건수가 줄어드는 거는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채용률도 사실 줄어들고 있다. 자, 우리가 그린 그림대로 고용시장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임금도 낮아지고 있다. 예,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임금도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임금 경로라든지 그다음에 뭐 민간 부분의 고용 코스트 인덱스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지금 대부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예측한 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임금 상승률인 것 같아요. 당장에 주말에 실업률도 올라가고 임금 상승률 떨어진 게 주말장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 거죠.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실리콘밸리 은행 관련한 악재, 불확실성을 좀 벗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은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CPI가 다음 주에 14일에 발표가 있습니다. 클리브랜드 연준 예측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연간은 좀 하락할 거고 월간은 조금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연간 예측치는 좀 빠질 것이다. 전달에 6.4였는데 한 6.2 정도로 좀 내려올 것 같다. 근데 여기 잘 보시게 되면 3월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달. 그러니까 4월에 발표되겠죠. 한 5%대로 좀 줄어들 것 같아요. 5%대로 좀 빠질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주거비 얘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게 계속해서 빠질 것이다. 하지만 후행한다라는 얘기를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렇죠.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월 CPI 예측치는 6.21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 빠지는 쪽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전에 이제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 중국 PPI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이번 주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CPI의 선행 지표 중에 하나가 중국 PPI라는 얘기를 드렸죠.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예측치는 마이너스 1.3이었는데요. 실제로는 마이너스 1.4 더 안 좋았다는 거죠. 자, 이거는 분명히 물론 미중 간의 어떤 뭐 갈등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미국 소비재에는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거, 그것도 가파르게 좀 더 좋지 않은 이 흐름은 결국에 미국 CPI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이거로 하나 체크하시고요. 또 하나는 그 이번에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 요거 한번 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거의 다 잡혔는데 주거비만 남았다. 이거는 그동안에 저희 방송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해드렸고 그러면서 뭐 케이스 실로 주택가격 지수라든지 뭐 진로 임대료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드려서 상당히 후행하고 있고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한 2분기부터는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 CPI에서요.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1.7%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거비 후행하던 주거비가 여기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CPI는 급격하게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번 주 보니까 UBS에서 올 여름 되면은 한 3%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사실은 좀 있었긴 해서요. 자, 주거비를 선행하는 지표들을 보면 결국 주거비도 잡힐 것이 확실하다. 그 언제부터 반영할 것이냐?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3월 지표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3월 지표 언제죠? 4월에 발표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CPI는 전월 대비해서 조금 빠지는 수준 정도를 전망하지만 4월 다음 달에 발표될 거는 상당히 급하게 좀 내려올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뭐냐면 CPI 중에서 주택 가격만 지금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 외에 뭐 예를 들어 에너지하고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라든지 식음료 에너지를 제외한 뭐 내부재라든지 이런 쪽은 전반적으로 조금 빠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 좀 주목해 볼 필요 있습니다. 네,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요거는 진로우 임대료 지수. 그다음에 요거는 리얼페이지라고 미국 민간 임대주택 기관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코어로직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파란색인데요. 이거는 1인 가구, 단일 가구 임대료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진로도 빠지고 단일 가구 임대료 지수도 떨어지고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약간 빨간색 선은 PC에서 주거비. 결국에 약간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진로도 빠지고 앞서 말씀드렸는 코어로직 단일 가구 임대료 지수도 빠지고 그다음에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한 1년 선행하는 것도 이미 빠지고 있고 이것이 후행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반영되는 것은 2분기부터 CPI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얘기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자 끝으로 좀 정리하면 지금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게 탐욕과 공포 지수, 공포와 탐욕 지수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여기 중립에 있었거든요. 한 주 만에 지금 공포 국면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공포 국면에서는 역발상 전략이 상당히 경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를 그동안 우리 많이 봐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앞서 그 실리콘밸리 은행 얘기도 좀 드렸지만 실제로 주말에 3월 50bp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졌어요. 그리고 아까 그 실리콘밸리 은행 관련해서는 실제로 중소은행들, 지방 중소은행들과 실제로 메이저 은행들의 주가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하면 고용은 불확실성을 벗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 특히 주목할 거는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 CPI는 뒤늦게 반영되고 후행하고 있는 일종의 레깅 효과를 보이고 있는 주거비는 결국에는 2분기부터 반영될 것이다. 지금 당장에 연준이 3월에 금리를 50bp 인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인플레이션, 통제 목적만 봤지만 이제부터는 미국 경제 전반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불확실성을 천천히 벗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간과의 투자를 해주셔야 되고 결국에 이번 위기나 이 변동도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